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예,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해안은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우중충했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우산을 비춰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건물을 찾아 바삐 뛰어갑니다. 어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강원 영동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태백산맥 서쪽으로는 오히려 태풍이 가져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동해는 27도, 강릉 29도로 비교적 낮겠지만 서울은 37도, 대구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오늘도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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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옥탑방과 호프집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사리가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네. 이를 아주 꼬집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아마 박원순 시장도 올해가 이렇게 더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아마 지금 옥탑방 생활을 하고 계신데 더군다나 요즘에 뭐 웬만하면 다 이제 에어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옥탑방에 그대로 사시면서 이게 지금 에어컨도 없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이제 선풍기로 지금 계신다고 하는데 예. 물론 뭐 서울시장이 이제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장에 예.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또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장이 과연 이제 이기 들어서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비춰봤을 때 사실은 꼭 이제 가봐야 하나 또 이런 또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강남북의 어떤 개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데 예. 굳이 한 달 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물론 뭐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효과가 있겠지만 예. 실질적인 정책의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좀 부정적인 좀 견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게 이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발리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옥탑방에서 살아보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 그냥 처음 하고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늘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그럼 한 달 살아보라고 하시죠 그분이. 예, 이 뭐 체험하고 놀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장이 이 지역에 온다는 것은 서울시청에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뭐 시장 업무의 연장선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 얘기는 뭐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이벤트 이거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한 건데요. 물론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워낙 그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좀 많이 해왔고 네. 결과는 뭐 별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여주기 쇼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하지만은 또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살면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겠다 하는 이런 방식을 폄하할 이유는 좀 없는 거로 이제 그럼요. 보입니다. 예. 물론 책상에 앉아서도 뭐가 문제는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옥탑방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생활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은 그 책상에서 파악했던 문제가 좀 더 생생하고 절박하게 와닿을 수 있고 대책을 내놓더라도 좀 더 현실성 있는 현장감 있는 대책이 또 생각이 이제 가능한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뭐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는 한 달의 기간을 지나서 뭐 평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이 사실 뭐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예. 한 달 동안 그냥 말만 앞세우고 쇼를 했는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정말 거기서 고생을 해가면서 현장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갔는지 아마 그건 한 달이 지나면 평가가 뭐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굳이 지금 단계에서 이게 뭐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저도 좀 예. 추가를 좀 하고 예. 싶은데요. 이제
특히 무슨 문 대통령이 뭐 선풍기를 보냈다고 해서 뭐 완전 신파 코미디라든가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견해 자유고 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희 경우에 이번 여름을 나면서 야, 참 옥탑방에서 하루라도 살으라고 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거를 한 달까지라도 한다는 거를 꼭 그렇게만 볼 것일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오히려 한 달 후에 저와 원래 그 생활을 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는 무슨 정책이나 이런 구상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예. 지금부터 전부를 그렇게 폄하하듯이 하는 것만은 그 온당한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예.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제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그 당은 뭘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무조건 폄하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예. 나는 우리나라 야당이 지금 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단 몇 시간씩이라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하루하루 생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하는 걸 나는 했다는 건 적어도 보도를 통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종합을 해보면 이 서민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정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예. 반면에는 보여주기식 행보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이러한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뭐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럼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휴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시장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이 하나의 어떤 좀 특정화 이름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가신 지역 자체가 저게 옥탑방이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 좀 불편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동네는 뭐 옥탑방의 어떤 이미지만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미지 형성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또 아마 뭐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또 박원 시장한테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상당히 불편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대부분 집들이 다 이제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보여주기식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데 대한 좀 주민들의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 30일 동안의 어떤 옥탑방 생활 동안 박 시장이 정말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는가 이제 그게 달려 있겠죠. 예. 뭐 처음에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좀 비판적인 이야기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시장님이 고생하시는구나 또 열심히 하시는 걸 하면 또 뭐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앞으로 국민들이 자세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박 시장도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 이거를 뭐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워낙 그 찌는 더위인데 정말 이 옥탑방에서 진짜로 계속 쭉 지낼 건지 이거조차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예. 뭐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더위에 아주 그 힘들어하면서 지내는 시장의 모습 이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출퇴근도 특별한 일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바쁜 시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거 이거 간단한 일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예.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또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거 다 감수하면서 약속 지키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박 시장이 처음에 했던 다짐, 약속 이런 거를 뭐 쇼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행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정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정책에 관한 좋은 생각도 내놓고 예. 아마 그러면은 또 평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차명진 의원이 그 벌집 체험을 하면서 이제 뭐 황제의 식사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랑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항상 이 어떤 행보라는 게 실제 또 뭐 하다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고 또 예. 사실 이제 박원 시장이 사실은 시장만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대권을 도전하는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의 저 행보가 진짜 어떤 시장의 어떤 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 본인의 어떤 대권 행보를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떤 전초적인 어떤 행보인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로 이제 이기 이제 그 3기죠. 이게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게 이제부터는 내 목표는 대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시정 자체가 또 대권을 위한 하나의 또 어떤 도구로 되는 그런 예. 측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측면들은 아마 박 시장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저렇게 가 계시면 뭐 결제라는 여러 가지 일 자체 또 전체의 서울시정의 어떤 이런 자체가 또 소홀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또 우리도 솔직히 있거든요. 예. 박 시장이 이 지역에 이 동네 이 중학생들이랑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글쎄 거기 갔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수박을 선물하고 뭐 거기다가 SNS에 띄우고 나는 뭐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박 시장님께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저것도 뭐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예. 물론 뭐 도전해라 이렇게 오늘도 나를 못 만나면 내일이라도 와서 또 만날 수 있게 하는 건 뭐 다 100번 옳은 말씀인데 예. 매일 일과가 저런 걸로만 나가면 이제 박 시장한테는 비난이 오겠죠. 저건 보여주기식이다. 그렇죠. 보기 싫은 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쪼록 좀 이 더위에 예정을 한 달 했지만 한 달을 짧게 하든 한 달보다 더 내가 필요해서 있든 간에 예. 결과가 좋으면은 결과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이거 고생 끝에 나온 정말 서민 현장형 정책이다. 이러면은 뭐 옥탑방 구상이라든가 해서 아주 근사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 아직은 미리 무슨 이렇게 폄하를 하거나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거는 없지 않는가. 그런 사이에 지나치게 화제 만발형으로 가는 건 좀 이상하다, 곤란하다 이런 예. 네. 자, 이 중학생들에게 박원순 시장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상에 뭐든지 도전해야 돼. 그러니까 만들 줄 몰랐잖아. 근데 딱 오니까 만났잖아.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하면 돼.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못 만났으면 또 내일 오면 되잖아. 몇 번 하다 보면 되겠지. 예. 자, 이 뭐 중학생들이 이제 박원순 시장을 어쨌든 뭐 불시에 찾아가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중학생들은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어제 며칠 전에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호프집 미팅 예. 거기도 보면 처음에 뭐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이제 왔다고 했지만 그 네티즌이 가만 보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행사 때 왔던 또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아니 그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접 이제 그 어떤 고시촌을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또 다시 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뭐 탁현민식 어떤 뭐 실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인의 행보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꾸며지는 것들. 그러니까 예. 그 이면에 솔직히 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 학생들도 주장이 이제 왜 SNS 논란이 일으키냐 하면 사실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시장님 보고 싶어요 해서 갔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좀 들어와 봐라 해서 예. 이제 가서 저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뭐 이게 예. 아닌가 아닌가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결국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진정성의 문제겠죠 사실은. 네. 그거는 사실관계는 SNS에 이렇게 퍼진 게 사실이 아닌 거로 중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확인을 했죠. 자신들이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던 거, 그것도 나쁜 말이 아니라 그거 아니었다 이런 그 내용도 이제 확인을 했고, 예. 그게 욕설이 아니라 예. 이런 얘기였다 그 표현도 이제 정정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뭐 수박 같은 것도 뭐 자기들이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뭐 박 시장님이 이제 준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찾아간 것도 자기들이 그냥 이제 갑자기 간 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서 그 퍼졌던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거로 이미 뭐 이제 확인은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게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깜짝 그 호프 미팅 할 때 그때 이제 한 명이 좀 사전에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온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의 시선이 있는 건데 뭐 아직까지 뭐 지금 확인된 거 보면은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 뭐 미리 얘기돼서 온 건 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은 또 중학생들이 그 자기들 사는 그 서울시에 시장님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만나게 되는 거 이거는 또 나름대로 또 너무 이 자리를 정치적인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서울시장을 또 중학생들도 찾아가서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눈 그 자리 자체로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호프집에서만 두 번째 만났다는 거 청년 얘기죠. 예. 처음에는 빨래방에서 만나고 그런 예. 말입니다. 그거는 내 좀 청와대가 조금 더 생각을 치밀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은 말이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일회성으로 만나고서 피드백을 안 하고 다시 안 챙겨본다는 것도 사실 또 좀 무책임한 일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예, 그러면은
모임을 그런 모임에다 우연으로 해서 만들지를 말고 그동안 문 대통령께서 후보를 했거나 대통령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소위 서민형 혹은 젊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은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내가 그때 한 얘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는 걸 만들었더라면 그건 난 상당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그렇죠. 왜 A그룹과 B분을 한꺼번에 해가지고서 했는가 이래서 굉장히 그 기획력이 탁월한 탁현민 행정관이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했다면 너무 이번에는 좀 앞서 나가다 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생긴 에러가 아닌가. 예. 다만 제 얘기는 네. 그것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리는 없지만 예. 이런 기획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사람 말고 만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무슨 예를 들면 자갈치 시장에도 있을 수 있고 예. 버스에서 말고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내가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그냥 못하고 있냐 그런 피드백은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요. 이 기무사 내부에서도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자, 이거 뭐 내용 들어보면 이석구 현 기무사 사령관이 이제 뭐 계엄 문건에 대해서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기무사 내부의 집안 싸움으로까지 좀 번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그 부대에 있는 예. 그 어떤 상사와 하사 이 간에도 사실은 지금 의견이 다르고 예.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임명된 기무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람들이고 아마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지금 보면은 크게 이제 시나리오를 별로 보면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이제 이철희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게 위수령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와 함께 실제로 어떤 계획을 검토를 기무사에 시켰던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 어떤 큰 줄기를 이루고 있고 네. 만약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한민구 전 장관이 뭔가 상부의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예를 들어 당시의 어떤 권한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또 이제 그 안보실장이라든지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이런 지시를 받고 만들어낸 것인지 이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지금 기무사 내부에도 지금 서로 간에 말이 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냥 우리 계획만 짰지 그 실행을 위한 회의는 전혀 안 했다는 게 이제 밑에 그렇죠. 부하들의 이야기고 참모들 지금 기무사령관은 실제 지금 실행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 견해가 너무 다르고 또 송민순 장관, 송 장관도 지금 보면 전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4개월 동안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송영무 장관의 어떤 의견과 또 기무사령관의 의견이 좀 다르고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저는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수사로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로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문건의 실행 의지를 놓고 이 내부에서 말이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 진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예, 앞으로 뭐 이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결말이 지어질 문제가 될 텐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실행 계획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무사 내부에서도 다 과거 거기에 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번에 국방위 그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장관을 해가지고 기무사 대령이 또 이제 하극상의 어떤 폭로를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일련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무사 내부에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조직적인 저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무사령관의 얘기와도 배치되는 얘기가 그 아랫선에 의해서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군 기강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와해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그 기무사 개혁이 이제 무산이 될 수 있다. 아주 그 심각한 그 위기 의식을 지금 가질 법한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기무사의 어떤 개혁을 막으려는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
이것에 뭐 타협을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사태의 본질인 그 기무사가 작성했던 문건 누가 작성을 한 거고 또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됐고 또 배후는 누구였는지 이 세력 전체를 규명하는 거 이것이 저는 이제 본질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요. 예. 지금 이 기무사 문제를 보는 거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나왔던 워낙 강렬한 장면 때문에 심지어는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하는 분들도 언론 보도도 보는 시청자들도 약간의 굉장히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여기 앵커께서 질문한 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실행 의지가 있느냐 대단한 문서가 아니다는 걸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법률적 가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의 문제지 거짓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 문제가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부 지금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보도된 거나 발언한 거나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기무사 문제를 둘러싸고는 대충 한 5 사람들의 이 그룹의 입장이 달라요. 조금씩. 예. 하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영무 장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석국 기무사령관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강원 또는 기우진 5처장, 그다음에 국방부 기무부대장 같은 골수 기무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은 조한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의 입장이 예. 서로 달라요. 예. 그중에서 기무사령관은 송영무 장관한테 국회에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작성한 이 법 문건이 문제가 없다고 송 장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없는 걸 갖고 기무사를 자꾸 개혁하려고 하느냐는 것이 그 바탕에 있고 예. 이거는 기무사 골수맨들의 주장이고 그렇죠. 그거는 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령관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지시대로 했고 그러니까 이건 별게 아니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무 장관은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대로 차근차근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무사령관이 이석구 장관하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든지 스탠스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석구 장관은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석구 사령관은 사령관이요? 문제가 예.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를 길게 했는데 왜 날 보고 짧게 했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국방장관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이기 때문에 이 문건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이에요. 그러나 송영무 장관이 볼 때는 아니 당신이 기무사령관이면 벌써 기무부대원들하고 어떻게 참모장하고 견해가 다르냐 이걸 더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송영무 장관을 보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군을 그대로 제대로 잘 했어야지 왜 이걸 군에 국방부까지 가서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난리가 났을 했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서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국방부에서 뭐 문건을 제출하고 뭐 내가 36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뭐가 어떻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하극상이냐고 했지만 사실 입장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그중에서 골수 기무부대원들은 지금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바꾼 다음에 정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민간인을 사령관으로 두고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고까지 엄청나게 개혁을 하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문 대통령은 휴가 가기 전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충성이라는 공개적인 구호 속에서 경례를 받으면서 한 말씀이 예. 네. 계엄 문건은 검토한 것만도 불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어느 편에 들어가 있습니까? 했다 실행 계획이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검토한 것만도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 입장일 때는 송영무 장관도 조금 미흡하고 기무사령관도 미흡하고 골수비무들은 전혀 생각하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러나 이것이 수사냐 무슨 판단이 아니라 통수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찬반이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휴가 때 돌아오시고 나면 여기는 굉장한 수사나 내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선됐든가 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전 기무사령관이나 국방장관도 할 것이고 나아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국방개혁의 문제에서 기무사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다른 개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개혁이 다른 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군을 이끌었던 군 수뇌부에 관한 문제예요. 예. 그걸 한민구 장관만 있었습니까? 그 당시 군 수뇌부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관찰과 들여다보고 있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해석인데 네. 예. 군에서 마침 대령과 사성장군이 뭐 해서 5분이냐 20분이냐 했다 안 했다 때문에
아직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예.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뭐 관계자들의 어떤 입장들이 많이 엇갈리면서 이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참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이 합수단의 수사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분히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한민구 다음 장관, 이슈로 조현천 사령관 네. 빨리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네. 예.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최후의 1인. 국내 정치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본격철인 진짜 여름 휴가철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휴가를 간다면서요. 네,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 시즌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일단 어제는 뭐 안동에 있는 이제 사찰, 유네스코에 이제 기념 이제 그 등재된 그 사찰에 가셔서 일단 이제 주말 사전에 안동의 봉정사라고. 네, 봉정사를 갔다 오셨는데 저게 아마 이제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이제 그 사찰이라고 합니다. 예. 그 뭐 일단 저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면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가기보다는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년에 사실은 대통령이 21일간의 휴가 기간이 있었지만 8일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이 피곤하셔서 사실 며칠간 또 휴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춰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휴가를 계속 이렇게 뭔가 많은 과제를 안겨주기 때문에 사실 휴가 같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셔서 좀 머리를 비우시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시면 뭐 문제는 사실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제 임종석 실장도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예. 청와대 공백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아, 예. 자, 안동의 봉정사를 찾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직접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제가 그동안 못 와봤거든요. 예. 여기 이제 가보고 싶은데. 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휴가는 정말로 대통령이 푹 쉬다 와야 되는데 예. 뭐 언론에도 저렇게 나올 정도면 뭐 카메라, 기자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예. 저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못 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장면도 예. 저 장면으로 좀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휴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그냥 푹 쉬는 휴가. 그러니까요. 그거면은 제일 큰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문 대통령이 너무 좀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히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 상황 이거로 이제 이어지면서 거의 뭐 이게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일정을 워낙 그 벅차게 소화를 그러니까요. 해왔기 예. 때문에 예. 이번에는 무슨 뭐 휴가 가서 무슨 책을 뭐 들고 무슨 책을 갖고 가서 뭘 읽는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런 기사 네. 딱 나오잖아요. 푹 주무시고 다만 이제 뭐 이 휴가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쉬는 게 의미가 이제 휴가가 다녀와서 이제 여름 이후 국정 운영 이거 내다 보면은 이제는 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 경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챙길 건가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를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 씨름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요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그저 푹 쉬고 좀 충전을 하고 에너지를 네. 그리고 이제 오는 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문 대통령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간단치 않은 게 예. 하반기 국정 운영의 가장 중심인 이제 이 북핵 문제 이것이 이제 물론 뭐 굉장히 속도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7.27 정전협정도 지나갔고 이제 9월달 유엔 총회에 이제 과연 김정은이 갈 것인가 문제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남북 관계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상승된 요인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더욱더 지금 현재 이제 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이 경제가 사실 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일본과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사실 3% 지금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지금 난리인 상황인데 우리는 10.6%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속도가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제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경제팀도 조금 바꾸고 했지만 이 경제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렸다 봅니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성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총선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제 국회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 과연 규제가 얼마나 개혁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중요한 국정 과제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예전만 못한 상황인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너무 올랐다.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것만이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참모들은 왜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못하고 있느냐. 일반론이냐 문 대통령 정부의 특수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볼 때 가급적 좀 겸허하게 하려면 이건 우리가 약간의 새로운 이 도전이라든가 위기가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뭐 가장 급한 그 경제 문제, 특히 최저임금제 문제라든가 주 50여 문제라든가 이 경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마 결국은 이념이고 뭐고 안에 다 제끼고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마침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께서 영국 여왕도 갔다 가신 그 봉정사를 가셨으니까 마침 거기 불교 유문화유 선생에 갔으니까 아주 뭐 저야 뭐 불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색즉시공 공즉시세계 그 불교의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쭉 비우고 쭉 하고서 새롭게 좀 에너지를 갖고서 돌아오실 때는 거기서 뭐 누가 읽어주는 책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마음 이렇게 머리도 좀 식히시고 건강도 하시고 유쾌하게 술도 잔뜩 한번 드실 땐 드시고 이러고 와서 오셔서 좀 새 출발을 하는 그래서 경제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와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